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센터의 한기호 사정관입니다. 오늘은 입학사정센터의 이희정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이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 관련인데 좀 길게 소개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그 자기소개서 이걸 네. 꼭 받아야 되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자기소개서 꼭 필요한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인데 사실 학생부는 교사의 관찰 기록 내용이잖아요. 자기소개서만이 학생 스스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뭐 대필이라든지 허위 작성이라든지 표절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네, 사실 표절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밀한 유사도 검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필의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허위 작성의 경우에는 애초에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증빙으로 해서 근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숭실대학교 근무한 지 10년 차 되는데요. 10년째 서류 평가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자기소개서들은 불이익 조치가 없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지원자의 진정성이 자기소개서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그 답은 자신의 학생부 안에 있는데요. 학생부 안에서 본인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했던 내용을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업에서 그 과목 수업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든지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든지 혹은 동아리 활동이라면 그 활동의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내용들을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경영학부에 지원을 한다. 네. 그런데 그 학생이 열심히 한 활동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다. 그럼 이런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물론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작성해 주는 게 좋은데요.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란 부분을 너무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라도 본인이 리더십이나 협업 능력 같은 것을 기를 수 있었다면 분명히 경영 분야로 나아가는데 고등학생 수준에 필요한 기초 준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공적 합성 평가를 고려해서 전공 관련성이 높은 활동을 기술하되 그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요. 네. 자기소개서 1번을 보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학습 경험 이런 거를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작성 내용은 지원자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요. 다만 1번 항목을 학생들이 많이 성적이 오른 내용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올랐다든지 구체적인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소개서에서는 교과 성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1번 항목은 본인의 교과 활동과 학습 경험을 작성하는 아니므로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학습해서 성적이 오른 내용도 하나의 교과 활동이 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교과 활동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어떤 주제를 탐구하고 발표해 보았다든지 혹은 친구들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의 성과를 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든지 또 수업 시간 중 배운 주제에 대해서 독서 활동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어졌다든지 이 모든 것이 교과 활동이기 때문에 성적이 오른 과목을 써야 된다는 강박감을 가지지 마시고 본인의 교과 활동과 학습 경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2번은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뭐 몇 개의 활동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 문항을 보면 3개 이내의 활동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에서 3개까지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하나의 활동만을 작성하는 것은 다른 활동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활동 혹은 같은 종류의 활동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작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에는 그 4번 자율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희망 이런 것들을 작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구체적인 지원 동기를 밝혀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뭐 학교 수업 중에라든지 아니면 독서든 동아리든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지원 전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내용을 그냥 작성해주면 됩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라던가 혹은 구체적인 정보 없이 호기심만으로 지원했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지원 전공에 관심이 평가위원에게 더 와닿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학업이나 진로 계획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학과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다거나 혹은 멋있어 보이는 전문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가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내용을 썼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지원 동기에서 비롯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획을 작성할 때는 학문의 탐구 열정이 잘 담겨야 하는데요. 단순히 직업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원 전공의 학문 탐구 열정, 의지 이런 내용이 잘 담겨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끝으로 우리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미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학생분을 여러분의 손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본인의 학생부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을지 생각해 보셔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금 당장 시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숭실대에 합격한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고쳐나간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